자, 여러분들이 하루 10시간 땡볕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정말 무거운 짐을 날라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죠. 땀은 삐질삐질 나고 힘들어요. 이렇게 내가 개고생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늘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연히 개빡치죠. 당연히 빡칩니다. 내가 돈 벌려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버는 게 10%도 못 얻어간다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자기 개발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자주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개발은 반드시 그 본질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행동을 위한 행동으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굉장히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꽤나 열심히 살고 갓생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해보는 거 있죠. 새해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거야.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바로 새벽 기상입니다. 하루를 쓰다 보면 내가 하루가 굉장히 길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하루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라클 모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꽤나 열심히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다 새벽 기상, 일찍 일어나 보는 거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은 별로 효과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미라클 모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를 100번 쓰기예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노트에다가 100번을 그걸 적는 거예요. 실제 작심만이 커뮤니티 단톡방에 이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미라클 모닝 그리고 목표 100번 쓰기, 이 2가지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질로 들어가시죠. 목표 100번 쓰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100번 쓰기는 김승호 회장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헬리츠 회장님, 그랜트 카돈 등 정말 다양한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목표를 100번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번 쓰지 말고 99번은 안 되나요? 200번은 또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목표를 100번을 써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직 목표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나 댓글을 보시면 작심만일 자립의 길이라는 PDF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심만일 이론을 기반으로 우리가 가슴 설레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무료 PDF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실제 가슴 설레는 목표를 하나를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댓글을 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가슴 설레는 목표를 오늘 꼭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제가 됐다라는 하에 우리는 목표 100번 쓰기를 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부업을 준비를 해요. 사업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강의를 내가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밥을 먹고 내가 짬내서 점심시간 때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열심히 아침에 일하고 학교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맛있게 점심을 먹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점차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졸려서 내가 하기로 했던 것들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졸리기도 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놀자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이 같이 산책하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듣겠다라는 그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는 내가 원래 하기로 한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100번을 쓰게 되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단순히 이거 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행동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을 벌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이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는 목적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거를 100번을 쓰면서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되뇌이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주문을 내리는 거죠. 나는 3개월 뒤에 월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3개월 뒤에 월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3개월 뒤에 월 1,000만 원을 번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월 1,000만 원을 버는 게 내 인생이 거의 전부가 되고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돼요. 잠재의식 속에
내 목표를 각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을 학습하게 돼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심지어 100번까지 행동을 해서 그걸 반복해야 내 무의식에, 내 잠재의식에 내 목표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100번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하셔서 그냥 100번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죠. 그러면 목표를 99번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진행하다가 하루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본질을 알면 이 질문이 굉장히 웃긴 질문이죠. 100번을 쓴다는 게 예를 들어서 99번을 썼어요. 내가 열심히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100번을 쓸 때쯤에 하늘에 누군가가 나의 이 100번 쓰는 것을 발견을 해서 카일 쟤는 목표 이루게 해줘. 100번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목표를 100번 쓰는 건 내 잠재의식의 목표를 각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 자체가 목표를 달성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있는 모든 과정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낮춰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우선순위를 최고치로 올려서 그것만 생각하겠다는 의식을 내 가슴 속에 새겨두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무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100번 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0번 쓰기가 그렇게 효율적인 수단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100번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변화하는 거잖아요. 잠재의식을 변화만 할 수 있으면 다른 수단을 선택해도 괜찮은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역을 가야 돼요. 그러면 택시를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되고 지하철을 타도 되죠. 수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 목적지만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면 수단은 상관없는 거예요. 100번 쓰기의 단점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100번 써보셨나요, 실제? 잠재의식까지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문장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넉넉 잡아 30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100번을 쓰게 되면 몇 분이 걸리나요? 대략적으로 100번 쓰기 하시는 분들은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가 기계처럼 손이 막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도 아프고 팔도 쉬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이 잠재의식을 전환하는 작업에만 몰두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방법이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어렸을 때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깜지라는 단어 아시나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 노트에다가 단어를 여러 번 적어서 애플이면 사과,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적어서 단어를 외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어를 외울 수 있다 해서 깜지를 쓰게 옛날에 학원에서 숙제 검사를 하고 그랬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과연 단어를 그렇게 100번 쓰는 게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영어 단어를 잘 외우기 위해서는 그 맥락 안에 어떤 맥락 속의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식으로 암기를 해야 올바르게 그 단어를 쓰임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목표 100번 쓰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듬뿍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효율적인 잠재의식의 변화 수단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클 모닝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새벽 기상이 당연히 어려우니까 일찍 일어나는 그 자체를 새벽 기상은 곧 미라클 모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클 모닝은 새벽 기상이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원래 일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내가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저자 할 엘로드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을 6가지로 정해줬어요. 그거를 이제 세이버스라고 해서 약자를 딴 건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SAV인데요. S는 Silence, A는 Affirmation, V는 Visualization입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확언과 시각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확언과 시각화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 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00번을 쓰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만 쓰더라도 실제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때의 그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 내가 그 감정까지 느껴가는 과정이 바로 미라클 모닝 루틴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되면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 양식을 기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일찍 일어나니까 그 뒤에 있는 시간은 피곤하게 되고 피곤한 만큼 내 일상이 흔들립니다. 그때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고 새로운 습관들, 좋은 습관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나의 주체성을 기르고 내 일상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일상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목표를 잠재의식 속에 끊임없이 새겨주는 명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라클 모닝은 이 과정 전체를 같이 해서 매일매일 그게 쌓여 나가야 미라클한 모닝이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이 하루가 아니라 1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미라클한 라이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미라클 모닝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기상을 미라클 모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그냥 새벽 기상은 아니야? 해보니까 별로 도움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슴속에 품고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을 해서 매일 아침에 내가 그거를 확언하고 시각화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의 중심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담아서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먼저 실제 챌린지를 하기 전에 미라클 모닝 특강을 전달 드립니다. 그 특강을 통해 미라클 모닝의 본질, 시각과 확언에 대한 본질, 그리고 실제 이후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모여서 내 인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지를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미라클 모닝과 목표 100번 쓰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둘 다 잠재의식의 내 소중한 목표를 각인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작심만일 카일이 생각할 때는 목표를 100번 쓰는 것보다 미라클 모닝에서 확언 시각화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일상과 루틴까지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장점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면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하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든 본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100% 다 못 얻고 10%도 못 얻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본질을 적중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200%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